1년 전에 제가 1년 전에 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저는 저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놔 주시는데 가능하면 다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제 멘탈도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슬픈 댓글을 보면은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제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댓글을 확인을 해도 차마 이렇게 답변을 못 달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제가 너무 감정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날 잡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댓글들에 이제 답변을 좀 달아야겠다. 좀 답변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컴퓨터를 켰는데 그냥 제가 1대1로 답변을 다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남겨주신 이런 사연을 제가 읽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폭격기님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지 6개월째예요. 장남이라 가족들 앞에서 마음 놓고 울어본 적도 없어요. 매일 출근길에 차에서 울고 있어요. 날이 좋으면 생각나고 비 오면 생각나고 눈 오면 생각나더라고요.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말 정말 의미 없죠. 의미 없다기보다 되게 위로가 되지 않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들. 일단 매일 출퇴근길에 차에서 울고 있어요. 이 댓글을 다신 지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울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진짜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생각나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막 그냥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좀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늦게 왔다 님이 아빠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때 고작 3학년이었는데 그리고 제 할아버지에게 잠시 감사 인사할게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녀딸이에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못 봤잖아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인사까지 못 드렸죠. 엄마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고통이 뭔지. 사후세계는 어때요? 좋아요? 꿈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알려주세요. 일단 코로나가 딱 2020년 2월 달부터 확 이제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그 시점에 확산 시기 직전에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국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입원 때부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그것도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혼의 세계가 정말로 있다면 할아버지가 이 편지, 짧은 편지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나모마님, 아버지의 부모님, 제겐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근에 다 돌아가셔서 그때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걸 보니 문득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어 이 영상까지 봤네요. 부모님이 내게 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에 아빠랑 외할아버지랑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발인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아빠가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슬프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감정을 드러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 장례식장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로 저는 혼자 있을 때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편인데
엄마 발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 상황을 좀 계속 좀 멍하게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옆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빠도. 그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일단 가족의 죽음을 겪어낸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힘들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두 번째로 힘들고 저도 진짜로 정말로 어떤 제 삶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된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저의 인생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정말로. 하은주 님이 이 영상을 보니 엄마가 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어머니가 지병도 없으셨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고 오늘이 49제였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그냥 어디 먼 곳, 좋은 곳 여행 가셨다 생각하는데 가끔 문득 돌아가셨다는 걸 못 본다는 걸 느끼는 순간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임종을 못 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회만 가득하네요, 정말. 임종을 보지 못했다는 게 진짜 엄청 큰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 탄생의 순간을 되게 기뻐하시면서 봤을 텐데 나는 그런 부모님의 최후의 순간, 인생의 끝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렸다는 게 좀 너무 죄송하고 그게 되게 죄책감으로 느껴질 때가 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다가도 갑자기 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혼자서 이렇게 펼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진짜 내가 죽어야지만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진짜 슬프다. 어쨌든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병이 없으셨는데 또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니까 49세가 되든 뭐 달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계속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첼사 첸님이 저도 미국에서 생활 중인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참 찢어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안고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어요. 여기서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 단어가 이 짧은 문장에서도 한 4번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슬픈 느낌이 매번 정말 슬프다라는 말은 한정적이잖아요. 나는 슬프다. 근데 그 매번 느껴지는 슬픔의 깊이가 매번 달라요. 진짜.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나에겐 매번 다른 슬픔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렇게 공감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뭔가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에서 사는 것의 가장 큰 어떤 삶의 대가 같은 게 이런 가족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나 오래된 관계, 오래돼서 같이 있는 것들이 잘 챙길 수 없다라는 거? 저도 벌써 친한 친구들의 결혼식도 못 가고 벌써 부모님 장례식도 다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산다는 것의 대가라고 하지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을 하기가 힘드실 텐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댓글에는 아마 제가 또 비슷한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난니님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결혼 예정이었던 약혼녀 8년 사귐 약혼녀가 죽은 지 7개월 되었습니다. 저보다 힘드신 일을 겪으셨는데 버텨내신 것에 존경스럽습니다. 고통과
이런 슬픔은 누가 더 힘들고 안 힘들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자신의 인생에는 다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분의 사연이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필이면 또 군대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 더 정말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군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있는 거나 군대에서 있는 거나 이렇게 있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큰 인생의 비극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네요. 유튜브 님이 제 나이 고3 저희 아버지는 자살로 마감하셨습니다. 저한테 울면서 힘들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짜증만 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후회되고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있을 때 잘해주세요. 꼭이요. 고3 때면은 정말 어린 나이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시기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많이 힘들 텐데 꼭 잘 이겨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니체님의 명언이 있어요. 제가 좀 명언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좋은 말들, 힘이 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지금 하나도 힘이 안 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까이 두시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란 남자님이 제발 윤리가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다 해도 미래에는 제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같이 영원히 웃으면서 가족들과 지내고 싶어요. 저도 어제 어머니께서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무척이나 아직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혼자 두고 정말 서럽네요. 몇 년 뒤엔 아버지 시신도 봐야 할 텐데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싫어요. 죽은 부모님 보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는 게 정말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겪어보지 않았던 때는 정말로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에서 있다가 장례식 두 번째 날에 이제 도착해서 입관하기 전에 그 관에 들어가 있는 엄마를 마지막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죽은 엄마의 얼굴에 화장을 이렇게 해놓은 모습이 좀 섬뜩하고 좀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냥 그때 보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진짜 가족의 시신을 본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저는 진짜 벌써 2021년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가 돌아가신 게 2017년인데 저는 아직도 그냥 2017년에서 멈춰서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아빠는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도 뭔가 이 현실 감각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정말로 그냥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막 기억이 막 저의 어떤 기억과 감정, 마음 상태 이런 거는 딱 그 시기에서 있는데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막 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생이 진짜 고통스럽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빙구TV님이 저는 2011년 4월 19일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밖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10초 동안 머리가 하얀 백지처럼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러 갈 때 관이 화장하는 기계 안으로 들어갈 때 눈물이 소나기처럼 콸콸 흘렀네요. 67세라는 나이로 생을 마감하셔서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번의 장례식을 하러 이제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 다 장례식 이틀째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이미 저는 항상 그 이틀 정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렇게 바로 이제 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가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멍한 느낌? 하루만 밤새도 이제 사람이 좀 몽롱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며칠간 잠을 이제 제대로 못 자고 좀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계속 드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력이 소진이 돼서 그런 건지 눈물이 막 진짜 계속 장례식 내내 막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될 때 저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잊지 마라탕 님이 아직 엄마를 떠나보내지는 않았지만 외동에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둘이서 살아와 요즘 철이 드는지 점점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이 두려워지면서 공포감이 밀려오네요. 그래서 영상을 몇 시간 동안이나 찾아봤는데 눈물이 나기보다 두려움을 덜고 삶의 용기가 생기는 영상은 처음이었어요. 저장해두고 나중에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댓글 중에 의외로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젠가 제 삶에서 떠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신 분들은 그냥 현재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살아 계실 때 뭐 전화 통화라도 한 번 더 하고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물론 제가 굉장히 부모님한테 진짜 막대하는 진짜 못해 처먹은 딸이어가지고 제가 제가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계실 때 정말로 뻔한 얘기지만 살아계실 때 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가슴에 응어리가 남고 너무 미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고 좀 잘해주지 못한 거, 다정하게 말 한마디 못 해준 거 그런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죄책감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도 제가 그 영상을 만들 때 그때가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3주 동안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프랑스로 들어와서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강박 같은 그런 느낌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영상 찍고 이런 걸 좀 좋아하고 그게 그냥 제 어떤 일상 취미 중에 하나인데 찍어놨던 어떤 영상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3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때 제가 편집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느렸고 예전에 이렇게 편집을 조금 할 줄 알았었는데 그나마 조금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좀 진심을 다해서 좀 만들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슬프고 비참하고 막 부정적인 느낌으로 내 슬픔을 막 털어놓는다기보다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고 저 스스로가 저를 봤을 때 좀 부정적이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조금 내 희망 같은 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님이 4개월 전 절 키워주시고 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내고 이곳에 글을 썼던 게 생각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개월이 안 됐지만 3일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사무제로 다시 납골당을 찾았지만 참아볼 수가 없더군요.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상의 슬픔을 넘어버렸어요. 공황장애와 강박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형제도 친척도 없는 저는 다시 다가올 다른 가족들과의 미래조차 벌써 무섭습니다. 저도 그저 사라지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이별한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을 저도 그때 또 제정신 아니어가지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책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상실이 또 다른 상실을 부른다? 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기억이 나요. 제가 만약에 심리학자라던가 뭐 심리 상담사였다면은 공황장애나 강박증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신적인 아픔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할 순 없지만 정말로 자기 혼자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은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하시고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이런 인생의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미루고 있는데 받을 예정이고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뭔가 이제 계속 인생이라는 게 이제 안녕하면서 모두를 떠나보내는 여정인 거잖아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떠나보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진짜 언젠가는 내가 먼저 죽든 그 상대가 죽든 누군가는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저도 관계 맺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거의 대인 기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뭔가 새로운 관계에서는 이제 관계조차 시작이 안 되고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 같네요. 마치 아무튼 나는 이제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뭐 만약에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식은 절대 못 낳을 것 같고 진짜 온갖 미래에 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걱정, 고통, 슬픔 이런 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같아요. 이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자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에겐 어떠한 위로도 할 수 없겠죠. 시간이 답인 걸까요?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전 뭐라고 위로를 못 해주겠어요. 진짜 위로가 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시간이 답인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돼서 그래서 어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서 우울증이 온 경우는 죽은 상대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정말로 위로가 정말로 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도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며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를 해준다고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게 그 순간에는 너무 감사하다. 힘내야지 생각을 해도 다시 또 무너지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는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 그리고 뭐 하늘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을 가장 먼저 데려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은 정말로 그 말을 해주는 어떤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런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아도 계속 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네. 수학쌤님이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엄마를 검색했는데 이 동영상이 떠서 다 봤는데요. 진짜 너무 공감이 되고 다른 댓글 말처럼 짧은 영화 한 편 본 기분입니다. 돌아가신 지 7개월이 되어서 그런지 처음 한 달보다 괜찮네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찍어놓은 영상도 사진도 없네요. 그나마 사진은 아빠가 여러 장 찍어놔서 그걸로 봅니다. 진짜 저도 엄마랑 셀카 한 장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냥 엄마한테 제가 너무 막 했던 거 그런 거 너무 미안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로 죽고 싶어요. 진짜 엄마랑 둘이서 뭐 막 좋은데 어디 여행을 가보지도 않았고 아빠도 그렇고 너무 너무 미안해요 진짜. 진짜 이럴 때는 진짜 제가 죽는 것밖에 제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참 너무 공감됩니다. 더 산달티스트님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저는 파리에 간지 1년도 안 됐을 때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3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이 담담하게 애도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건지 하루하루 괜찮은 것처럼 버티다가 무너지다가 끝이 없네요. 저도 이 댓글을 왜 남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계속해서 잘 버텨주세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이 외국에 있는데 또 외국에 간 동생을 이제 떠나보내신 거니까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짧은 댓글이지만 댓글만 봐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지 너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3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도 딱 그 시간에서 시간이 멈춘 느낌?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저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랑 오빠 이렇게 2명이 남았는데 그런 가족의 죽음은 되게 생각보다 제 마음속에 정말로 큰 빈자리가 생겨난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제가 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울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약한 인간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아직도 괜찮아지지가 않고 더 병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슬핑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전 초등학교 졸업식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는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더군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 할 땐 또 술 먹고 쓰러지셨나 하고 넘겼습니다. 말 듣자마자 든 생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짠 줄 몰랐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막 중학교 2학년이지만 그 당시에 큰 충격으로 며칠 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도 서랍 속에서 아버지 옷이 보이면 눈물이 핑 돌곤 해요. 전 이제 중학생이라 쳐도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동생은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태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네요. 너무너무 어린 친구인데 초등학교 졸업 일주일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고 이제 중학생이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로 초등학생 때 정말 10대 시절에 자아가 다 형성되기도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CADJTJ님이 불과 몇 주 전에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너무 슬퍼하다가 이런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네요.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공감되네요. 저도 타지에서 살다가 코로나로 들어와 있는 중이라 오시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슬프셨을지 감이 오지 않네요. 의미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신 게 멋있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되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의 댓글을 볼 때 되게 많이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이렇게 댓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우박님이 2주 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슬픈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더 공감이 갑니다. 췌장암이셨는데 마지막에 너무너무 아파하셨다가 가셨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엄마랑 좀 더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울고 갑니다. 저도 곧 유품 정리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제가 엄마 병간호를 한 달 동안 했었어요. 한 달 동안 거의 맨날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는 아빠가 살아 있었으니까 낮에는 아빠가 엄마를 돌보고 이제 밤에는 제가 엄마를 돌보고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엄마를 돌봤었는데 진짜 사람이 아프면은 정말 갓난 아기가 된 것처럼 똑같이 엄마를 돌봐줘야 되더라고요.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저희 엄마는 몸도 못 가누시고 정말로 멀쩡한 신체가 없었어요. 얼굴 근육, 소화 문제, 뭐 배변 문제, 뭐 온몸이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런 엄마를 돌보는 게 너무너무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렇게 사실 저는 만약에 저희 엄마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몰라볼 정도로 엄마가 살도 많이 빠졌고 진짜 암으로 아파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는 굉장히 정말 제가 몰랐던 어떤 삶의 부분인 것 같아요. 암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되게 또삐의 일상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10개월 차입니다. 저는 고3 학생이었고 현재 대학교 1학년입니다.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고 현재도 저도 형제들이 있지만 혼자 정리하였던 원룸에 한가득이었던 약봉투들과 약들 너무 공감되고 속상하네요. 소주 한 잔에 마음을 달래다 영상을 보았어요.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지 내가 투석을 설득하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 너무 미안해 못난 딸이라서. 제 친척 동생이 고3 때 그때 그 친척 동생한테는 이제 자신의 엄마 저한테는 이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때 제가 한참 이제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던 때라서 이모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도 좀 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는 저희 가족들을 되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왜 이렇게 잘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척 동생이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호연님이 2019년 4월 9일 날 아버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자고 있었고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빠를 만났지만 엄마와 새로운 아빠가 돌아가실까봐 매일 걱정입니다. 그런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에서 큰 이별을 겪고 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 앞으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두려운 감정 그런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것에 몇 배로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너무나 공감이 되고 저도 호야님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 몇 분으로 제가 편집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한 2시간을 넘게 혼자서 오열을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영상을 찍다가 이제 반복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진된 상태인데요. 지금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모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고 저에게 이렇게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가 그 상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상대에게 받았던 사랑,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 동생, 오빠,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 슬픔을 잘 이겨내고 더 멋있게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슬프다.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읽는 것뿐이지 사실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좀 속 시원한 것도 있고 앞으로 뭐 또 어떤 영상을 제가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마음의 응어리 같은 그런 슬픔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댓글로 사연을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울었더니 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네요. 이제 그만 찍고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